인생 2막. 매주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진짜 인생 역전 이야기. 시작하기 전 딱 3초만 투자해주세요. 구독 버튼 꾹, 좋아요 버튼 꾹,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듭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볼까요? 서울 동대문 의류 도매시장 새벽 4시. 형광등 불빛 아래 한미선은 오늘도 가장 먼저 셔터를 열었습니다. 58대 나이지만 그의 손놀림은 젊은 사람 못지않게 빨랐습니다. 박스를 나르고 옷을 정리하고 장부를 펼치는 모습에서 30년 세월이 묻어났습니다. 주름진 손등에는 반창고가 붙어 있었고 짧게 자른 머리는 실용적이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형광등보다 더 밝게 빛났습니다. 옆 가게 주인이 고개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미선 언니, 또 제일 먼저 왔네. 일찍 와야 돈 벌지. 늦잠 자면 남들한테 다 빼앗기는 거야. 미선은 짧게 대답하며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곳 동대문 시장에서 한미선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30년 전 28의 나이에 이혼하고 2살배기 딸을 업고 이곳에 들어온 여자였습니다. 처음엔 남의 가게에서 심부름이나 하던 그가 지금은 이 건물 전체를 소유한 건물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강남에 오피스텔 5채, 통장에 현금 10억. 누가 봐도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미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서연이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점심때 데리고 올 사람 있어.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사람. 누군데? 엄마, 깜짝 놀라지 마. 내 남자친구야.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 미선은 휴대폰을 든 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29인 딸이 남자를 소개한다는 건 결혼을 생각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 알았어. 엄마가 밥 살게. 좋은데 예약해놔. 오전 11시 미선은 가게를 직원에게 맡기고 강남의 한정식 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가지 않을 비싼 곳이었지만 딸의 남자친구를 처음 보는 자리였습니다. 격식을 차려야 했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창가 자리에 앉은 딸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옆에는 키 큰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각진 턱선, 부드러운 미소.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엄마 여기. 서연이 일어나 미선을 맞았습니다. 남자도 함께 일어나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모님. 박지영이라고 합니다. 아, 네. 처음 뵙겠습니다. 미선은 남자의 손을 짧게 잡았습니다. 손이 부드러웠습니다. 일을 안 해본 손이었습니다. 미선의 눈이 순간 가늘어졌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지영은 말을 참 잘했습니다.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나왔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IT 스타트업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쇼핑몰 플랫폼 개발 중이라고 했습니다. 장모님, 요즘 온라인 쇼핑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간 유통 마진이 너무 커서 소비자 가격이 비싸지는 게 문제예요. 저희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있어요. 그게 잘 되나요? 아직 초기 단계지만 투자는 받았어요.
벤처 캐피털에서 10억 투자 받았고요. 내년 상반기에 정식 론칭 예정입니다.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되는 듯 안 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서연이 어머니의 표정을 읽고 거들었습니다. 엄마, 지영 오빤 정말 대단해.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어. 그래? 그럼 다행이네. 식사가 끝나고 디저트가 나왔습니다. 박지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장모님, 사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뭔데요? 서연이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어요. 미선은 찻잔을 들고 있던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막상 듣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서연이는 뭐래요? 엄마, 나도 좋아. 지영,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 서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미선은 딸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자신도 저런 얼굴로 결혼했었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좋아요. 근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네, 장모님. 지영 씨, 돈은 얼마나 버세요? 순간 자리가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뭐, 물어보면 안 돼? 결혼하려면 돈이 있어야지. 박지영은 당황하지 않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많이 못 벌어요. 스타트업이라 월급도 적고요. 근데 회사가 잘 되면 달라질 거예요. 장모님, 저 열심히 할게요. 서연이 꼭 행복하게 해줄게요. 미선은 남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30년간 장사를 하며 수천 명의 사람을 봐왔습니다. 진심과 거짓은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남자의 눈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계산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딸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미선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잘 부탁합니다.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석 달 후 결혼식이 잡혔습니다. 박지영은 주말마다 미선을 찾아왔습니다. 과일을 사들고 꽃을 사들고 늘 공손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박지영이 동대문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미선은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바쁘신데 죄송해요. 아니에요. 뭔 일이에요? 박지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제가 사업 제안 하나 드려도 될까요? 사업 제안? 예. 장모님께서 이 시장에서 30년 일하셨잖아요. 그 노하우랑 인맥이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즘 시대에는 온라인으로 안 가면 경쟁력이 떨어져요. 미선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만들고 있는 플랫폼에 장모님 물건을 올리면 어떨까요? 장모님의 동대문 인맥과 제 IT 기술을 합치면 대박 날 수 있어요. 저희 둘이 파트너가 되는 거죠. 말은 그럴싸했습니다. 하지만 미선의 머릿속에서는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30년 장사 경험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조심하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근데 장모님, 혹시 투자자를 찾고 계세요? 저희 플랫폼에 초기 투자를 해주시면 나중에 지분도 드리고. 투자요? 미선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네, 5억 정도만 투자해 주시면. 5억이요? 네, 플랫폼 개발이랑 마케팅 비용으로. 미선은 박지영의 말을 끊었습니다. 지영 씨, 저 장사 30년 했어요. 이 바닥에서 공짜는 없어요. 투자는 신중하게 해야 해요. 박지영의 얼굴에 순간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장모님. 제가 너무 급했네요.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그날 밤 미선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이미 남자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석 달 후였습니다. 미선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동대문 시장의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30년 전처럼 불안한 밤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박지영 쪽 하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지방에 계신다며 오지 않았습니다. 미선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딸이 행복해 보였으니까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서연은 얼굴이 환했습니다. 미선의 가게에 들러 남편 자랑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지영 오빠가 진짜 잘해줘. 신혼여행 가서도 내 말만 들어주고. 그래, 잘됐다. 근데 엄마, 지영 오빠가 그러는데 사업 투자건 다시 한번 생각해봐. 줄 수 없냐고. 미선은 옷을 정리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서연아, 그 얘기는 하지 말자. 엄마, 왜 그래? 지영 오빠 정말 열심히 하잖아. 나도 회사 그만두고 같이 사업 도울 생각이야. 뭐, 회사를 왜 그만둬? 엄마, 나 이제 결혼했어. 남편 사업 돕는 게 당연하지. 미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서연아, 정신 차려. 대기업 다니는 게 얼마나 좋은데. 그걸 왜 때려치워? 엄마는 왜 맨날 지영 오빠 못 믿어? 사위로 받아놓고. 이게 뭐야? 그게 아니라. 됐어, 엄마. 나 알아서 할게. 서연은 가게를 나갔습니다. 미선은 빈 가게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한 달 후, 박지영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서연과 함께였습니다. 서연의 배가 약간 불러 있었습니다. 엄마, 나 임신했어. 뭐? 미선의 눈이 커졌습니다. 기쁜 일이었지만 뭔가 불안했습니다. 장모님, 좋은 소식이죠? 이제 저희 가족이 더 커지는 거예요. 박지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선은 딸을 안아주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장모님, 그래서 말씀인데요. 이제 아이도 생기고 하니까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해요. 저희 플랫폼 개발이 거의 끝나가는데 마케팅 비용이 좀 부족해서요. 또 돈 얘기였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영 씨, 저 돈 없어요. 다 부동산이랑 재고에 묶여 있어요. 장모님, 5억만 투자해 주시면 1년 안에 2배로 만들어 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모은 투자 제안서 보여드릴게요. 박지영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럴싸한 자료들이었습니다. 미선은 서류를 넘겨봤지만 이해할 수 없는 영어 단어들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믿어봐. 지영 오빠 정말 열심히 해. 나도
회사 안 그만뒀어. 육아휴직만 쓸 거야. 우리 정말 잘할 수 있어. 딸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미선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근데 5억은 너무 많아. 3억만 줄게.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후회 안 시켜 드릴게요. 박지영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다음 날 미선은 은행에서 3억을 대출받았습니다. 강남 오피스텔 한 채를 담보로 잡혔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딸을 위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박지영에게서는 연락이 뜸했습니다. 서연도 바쁘다며 엄마에게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미선은 불안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한미선 씨, 당신 사위 조심하세요. 그 사람 전과자예요. 미선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즉시 전화를 걸었지만 꺼져 있었습니다. 장난인가 싶었지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다음 날 또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박지영이 낯선 여자와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자는 화려한 옷차림이었고 두 사람은 친밀해 보였습니다. 미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이틀 후 탐정에게서 보고서가 왔습니다. 한미선 씨,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박지영 씨는 이태원에 고급 빌라를 하나 얻어서 살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여자와 함께요. 뭐라고요? 최은혜라는 여자인데 30대 중반이고 부동산 중개업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과거 이력을 보니 좀 복잡하더군요. 미선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사위가 바람을 피운다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건 3억이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탐정님, 그 남자 회사는요? IT 스타트업이라고 했는데 회사 등기는 되어 있는데 실체가 없어요. 사무실도 없고 직원도 없습니다. 명함만 있는 유령 회사죠. 미선은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가게의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30년 장사하며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미선은 즉시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서연아, 엄마야. 지금 어디야? 엄마? 나 집에 있어. 왜? 엄마가 지금 갈게. 지영이도 있어? 응. 있는데 왜? 있으면 잘 됐다. 기다려. 미선은 택시를 타고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탐정이 준 사진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신혼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 서연과 박지영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의 배는 이제 제법 불러 있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 미선은 사진을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박지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연이 사진을 집어 들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너희 남편이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우는 사진이야. 그리고 이태원에 빌라까지 얻어서 살고 있대.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박지영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오해예요. 그 사람은 사업 파트너예요. 사업 파트너가 같은 집에 살아? 내가 바보로 보여? 장모님, 진정하세요. 제가 설명은 무슨, 내 돈 3억은 어디 갔어? 매 회사는 유령 회사라던데. 박지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장모님, 너무하시네요. 제가 사기꾼처럼 보여요? 그럼 뭔데? 돈은 받아놓고 회사는 없고 바람은 피우고. 서연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만해. 지영 오빠 말도 들어봐야지. 서연아, 정신 차려. 이 남자가 너 속이고 있어. 엄마가 지영 오빠를 너무 몰라. 나는 오빠 믿어. 서연아, 엄마, 나가줘. 오늘은 엄마 얼굴 보기 싫어. 미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딸은 남편 편에 서 있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나가. 엄마, 제발. 미선은 결국 집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동대문에서 일하며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던 미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선은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동대문 시장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 불빛 아래서 30년을 버텨왔습니다. 이혼하고 딸 키우고 돈 벌고 한 번도 쉬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미선은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한미선, 정신 차려. 지금 무너지면 안 돼. 미선은 혼잣말을 하며 가게로 향했습니다. 셔터를 올리고 불을 켰습니다. 오늘도 새벽 4시 가장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탐정님, 저 한미선입니다. 조사 계속해 주세요. 박지영이란 사람,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든 것 다 파헤쳐 주세요.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 주세요. 전화를 끊고 미선은 가게 한가운데 섰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이곳이었습니다. 딸을 위해, 자신을 위해 다시 싸워야 했습니다. 옆 가게 주인이 셔터를 올리며 인사했습니다. 미선 언니, 오늘 일찍 왔네? 응, 할 일이 많아서.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딸은 자신을 믿지 않았고, 사위는 거짓말쟁이였고, 3억은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무너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동대문에서 30년을 버텨온 사람이었으니까요. 미선은 장부를 펼치고 펜을 들었습니다. 세 장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돈 계산이 아니라 계획이었습니다. 박지영을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 딸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3억을 어떻게 되찾을 것인가? 펜이 종이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미선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미선 씨, 만나서 얘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심각합니다. 미선은 가게를 직원에게 맡기고 탐정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좁은 사무실에는 담배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탐정은 두꺼운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보세요. 파일 첫 장에는 박지영의 전과 기록이 있었습니다. 2015년 다단계 사기 방조죄로 징역 2년, 2018년 사기 미수로
벌금형. 미선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예. 법원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 최은혜요. 이 사람도 전과가 있어요. 탐정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최은혜의 사진이었습니다. 화려한 화장에 날카로운 눈빛. 이 사람 실명이 최은혜 맞고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강남에서 룸살롱 일했습니다. 그 후로는 부동산 중개업자로 등록했지만 실제로는 박지영이랑 같이 다니면서 사기치는 거예요. 뭐라고요? 두 사람이 작년부터 같이 살았어요. 박지영이 당신 딸 만나기 전부터요. 미선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럼 우리 딸은? 탐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표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지영이 당신 딸 회사 앞에서 일부러 부딪혀서 만났다는 증언도 있어요. 처음부터 계획된 만남이었던 거죠. 미선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딸이 순진하게 사랑했던 그 남자가 처음부터 사기꾼이었다니. 그럼 내 돈은요? 3억은 어디 갔어요? 그게 더 문제입니다. 탐정이 은행 거래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이 돈 중국으로 보낸 게 아니에요. 개인 계좌로 여러 번 나눠서 빼돌렸어요. 그리고 일부는 도박에 썼고요. 도박? 예. 박지영이 강남 불법 도박장 단골입니다. 거기서 이미 1억 넘게 날렸어요. 미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선은 다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연아, 엄마야, 중요한 얘기 있어. 꼭 만나자. 1시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나 지금 몸도 안 좋고 스트레스 받아. 제발 그만 좀 해. 미선은 신혼집 앞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추운 겨울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결국 서연이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미선을 보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왜 여기서 기다려? 서연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지영이, 그 사람. 엄마, 또 그 얘기야? 지겹다 진짜. 서연아, 이거 봐. 지영이가 전과자야. 사기꾼이라고. 미선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서연은 서류를 보지도 않고 밀쳐냈습니다. 엄마, 대체 왜 이래? 우리 결혼 그렇게 반대하고 싶어? 반대가 아니야. 너 지키려고 그러는 거야. 지키긴 뭘 지켜. 엄마가 오히려 날 힘들게 해.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임신한 배를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진정해. 애기. 애기? 엄마가 애기 걱정돼? 그럼 제발 우리 좀 내버려둬. 나 요즘 스트레스 때문에 병원에서 조심하래. 그때 뒤에서 박지영이 나타났습니다. 장모님, 무슨 일이세요? 당신 전과자지? 사기꾼이지? 박지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과거는 과거예요. 저 지금은 달라요. 달라? 내 돈 3억 어디다 썼어? 도박장에 날렸다며? 서연이 놀란 얼굴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지영아, 그게 무슨 소리야? 박지영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오해가 아니야.
이 사람이 당신 처음부터 속인 거야. 미선이 소리쳤습니다. 복도에 사람들이 나와 쳐다봤습니다. 엄마, 제발 가줘. 내가 무릎 꿇을게. 서연이 울먹였습니다. 손으로 배를 감싸 쥔 채 비틀거렸습니다. 서연아, 미선이 딸을 붙잡으려 했지만 박지영이 가로막았습니다. 장모님, 이제 그만 가세요. 서연이 몸 안 좋아요. 당신이 무슨, 가세요. 안 가시면 경찰 부를게요. 박지영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부드러운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미선은 결국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서연이 남편의 품에 안겨 울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미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한미선 씨죠? 네. 누구세요? 저 박지영, 변호사 김상민입니다. 박지영 씨, 의뢰로 전화드렸습니다. 변호사요? 예. 한미선 씨가 박지영 씨에게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를 했다고 합니다. 합의하시겠습니까? 미선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왜? 박지영 씨 집 앞에서 고성을 지르고 전과 기록을 유포했다고 합니다.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그게 사실인데 무슨 명예훼손이에요?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함부로 말씀하시면 오히려 한미선 씨가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미선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기꾼이 오히려 고소를 한다니. 그날 저녁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미선 고객님, 대출 연체되셨는데요. 뭐요? 저 대출 없는데요. 아니, 한미선 고객님 명의로 2천만 원 대출 신청하셨잖아요. 지난달에. 제가 언제요? 저 그런 거 안 했는데요. 서류 확인해 보니 고객님 인감 찍혀 있고 신분증 사본도 있는데요. 미선은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제 명의를 도용한 거예요. 저 그거 안 했어요. 그럼 경찰에 신고하세요. 저희는 일단 연체금 처리해야 하니까. 전화를 끊고 미선은 주저앉았습니다. 가게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다음 날 또 다른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또 대출이었습니다. 5천만 원. 미선의 명의였습니다. 미선은 즉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제 명의가 도용됐어요. 제가 모르는 대출이 계속 나와요. 신고 접수는 하겠습니다만 조사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일단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요. 시간이 없어요. 계속 대출이 나오고 있다고요. 저희도 빨리 처리하고 싶지만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미선은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미선은 동대문 가게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부를 펼쳐놓고 계산을 했습니다. 박지영에게 준 3억, 명예 도용된 대출 7천만 원, 강남 오피스텔 담보 대출 2억, 합계 5억 7천만 원, 30년 모은 재산의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옆 가게 주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미선아, 요즘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거짓말. 나 너랑 20년 넘게 옆에서 장사했어. 다 알아. 미선은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옆 가게 주인은 충격을 받은
얼굴로 들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나 어떡하지? 딸은 날 안 믿고, 사위는 사기꾼이고, 돈은 다 날아가고. 미선아, 너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 여기 시장 사람들한테 얘기해봐. 뭐? 우리 동대문에서 30년 산 사람이 당하고만 있을 순 없지. 내가 사람들 모을게. 다음 날 저녁 동대문 시장 상인 10여 명이 미선의 가게에 모였습니다. 모두 미선과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이었습니다. 미선 언니, 우리가 도와줄게. 나 조카가 변호사야. 연락해 볼게. 내 친구가 탐정일 해. 더 자세히 조사할 수 있어. 내가 아는 형님이 금융 쪽 일 해. 대출 문제 상담 받아봐. 미선은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30년 동대문에서 울지 않고 버텨온 사람이었으니까요. 고마워, 다들. 내가 꼭 이 일 해결할게. 가게 문을 닫고 혼자 남았을 때 미선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대문 시장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30년 전에도 이 불빛 아래서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지금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미선은 공책을 펼치고 펜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동대문 시장 사람들이 함께였습니다. 박지영, 너 각오해. 내가 누군지 보여줄게. 미선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선은 동대문 시장 상인회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10명의 상인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미선과 20년 넘게 함께 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미선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볼 거야. 일단 정리부터 하자. 상인회장 김철수가 말했습니다. 60대의 나이지만 목소리는 힘찼습니다. 첫째, 박지영, 그놈 신상 정보 다 파악한다. 둘째, 명예 도용 증거 확보한다. 셋째, 경찰 쪽 압력 넣는다. 내 친구가 경찰서장인데 연락해 볼게. 옆에서 또 다른 상인이 말했습니다. 내 조카가 변호사라니까. 오늘 저녁에 만나보자. 법적으로 뭘 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지.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이렇게 든든한 줄 몰랐습니다. 다들 고마워. 내가 평생 은혜 갚을게. 무슨 소리야. 우리 가족 아냐. 동대문에서 30년 함께 산 사이인데. 그날 저녁 미선은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명예 도용은 명백합니다. 인감도장을 어떻게 구했는지가 중요한데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박지영 씨가 한미선님의 인감을 어떻게 손에 넣었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기죄가 성립되거든요. 미선은 생각했습니다. 인감도장은 집 서랍에 보관했었습니다. 박지영이 신혼 초에 몇 번 집에 왔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온 적이 있어요. 서연이랑 같이. 그럼 그때 훔쳤을 가능성이 있네요. CCTV 같은 증거는 없을 테고. 그럼 어떡해요? 변호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은행 거래 내역부터 확보하겠습니다. 박지영 씨 계좌 추적해서 돈이 어디로 갔는지 밝혀내야 해요. 그리고 최은혜라는 여자, 이 사람도 조사 대상입니다. 일주일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미선 씨, 좋은 소식입니다. 박지영이 사용한 계좌 추적 결과가 나왔어요. 진짜요? 예. 돈이 여러 계좌로 분산됐는데 최종적으로 최은혜 명의 계좌로 모였어요. 그리고 그 돈 중 일부가 해외 송금됐습니다. 해외요? 예. 홍콩이랑 싱가포르로 보냈어요. 도주 자금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미선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도망가려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빨리 움직여야 해요. 미선은 즉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박지영이 해외 도주 준비하고 있대요. 그럼 출국 금지 신청을 해야겠네요. 제가 바로 법원에 신청하겠습니다. 사흘 후 출국 금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박지영과 최은혜 모두 해외로 나갈 수 없게 됐습니다. 동시에 경찰 조사도 시작됐습니다. 상인회장 김철수가 경찰서장에게 부탁한 덕분이었습니다. 미선아, 경찰이 박지영 소환했대. 이번 주 안에 조사받아야 한대. 정말요? 응. 명예도용이랑 사기 혐의로 증거가 좀 나왔나 봐. 미선은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딸 서연과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미선은 매일 밤 서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연아, 엄마야, 밥은 먹었니? 서연아, 병원은 잘 다니고 있니? 서연아, 엄마는 너만 걱정돼.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선의 가게에 낯선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한미선 사장님이세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 이정희라고 합니다. 사실 저도 박지영한테 당한 피해자예요. 미선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2년 전에 박지영이랑 사귀었어요. 그때 결혼한다고 속여서 2억을 뜯어갔어요. 근데 최근에 박지영이 또 사기 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미선은 여자를 가게 안으로 들였습니다. 차를 내주며 물었습니다. 그럼 신고는 안 하셨어요? 했죠. 근데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혐의 처리됐어요. 박지영이 워낙 교묘하게 일을 꾸며서. 그럼 지금은요? 제가 다시 증거를 모으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도 찾고 있고요. 한미선 사장님이 당하셨다는 얘기 듣고 연락드렸어요. 미선은 이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같이 싸워요. 저 혼자가 아니니까 더 힘이 나네요. 저도 혼자가 아니라서 다행이에요. 다음 날 이정희는 또 다른 피해자 2명을 데려왔습니다. 모두 박지영에게 속아 돈을 잃은 여자들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고소하면 힘이 될 거예요. 그래요. 혼자보다 같이 하는 게 낫죠. 4명의 여자가 미선의 가게에 모여 앉았습니다. 각자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 비슷했습니다. 박지영의 달콤한 말, 결혼 약속, 사업 투자, 그리고 사라진 돈. 이 새끼 진짜 악질이네요. 맞아요. 우리가 꼭 잡아야 해요. 미선은 동대문 상인들과 피해자들을 연결했습니다. 상인회장이 변호사를 소개했고 변호사는 공동 고소를 준비했습니다. 한 달 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검찰이 박지영을 구속했습니다. 명예도용, 사기, 횡령 혐의였습니다. 4명의 피해자가
공동 고소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미선아, 들었어? 박지영 구속됐대. 상인회장이 흥분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말요? 응. 지금 뉴스에 나왔어. 최은혜도 같이 잡혔대. 미선은 주저앉았습니다. 기쁨이 아니라 안도였습니다. 이제야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미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서연이었습니다. 엄마,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엄마, 미안해. 내가 엄마 말을 들을 걸. 서연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서연아. 지금이라도 정신 차린 거 다행이야. 엄마, 나 지금 병원이야. 배가 아파서. 근데 지영이가 안 와. 전화도 안 받아. 미선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느 병원이야? 엄마가 지금 갈게. 엄마, 아무 말 말고 기다려. 엄마가 금방 갈게. 미선은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서연을 찾았습니다. 딸은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엄마. 서연이 엄마를 보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선은 딸을 꽉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엄마가 왔어. 엄마, 미안해. 내가 정말 바보였어. 엄마 말을 들을 걸. 됐어. 이제 됐어. 너랑 애기만 무사하면 돼. 의사가 들어와 설명했습니다. 스트레스성 조기 진통이었어요. 다행히 진정됐습니다. 근데 산모분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옆에서 돌볼게요. 미선은 밤새 딸 곁을 지켰습니다. 서연은 엄마 손을 꼭 잡고 잠들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서연이 눈을 떴습니다. 엄마, 고마워.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엄마, 나 이제 어떡해? 지영이가 구속됐다며. 나는 사기꾼, 마누라가 된 거야. 아니야. 너는 피해자야. 너도 속은 거야. 근데 이 애기는 사기꾼 아빠를 둔 거잖아. 미선은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누구든 상관없어. 이 애기는 너랑 엄마가 키울 거야. 우리가 이 애를 멋지게 키울 거야. 엄마, 너 혼자 아니야. 엄마가 있잖아. 그리고 동대문 식구들도 다 있어. 우리 다 같이 이 애기 키울 거야. 서연이 다시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병원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남았습니다. 재판, 그리고 잃어버린 돈을 되찾는 일.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딸도 돌아왔고 동대문 식구들도 함께였습니다. 괜찮아. 우리 이겨낼 수 있어. 미선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딸은 엄마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석 달 후 법정. 미선은 방청석 맨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딸 서연이 있었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 있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한 달 남았습니다. 피고인석에는 박지영과 최은혜가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지영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명예도용, 사문서 위조, 사기 등의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미선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박지영을 징역 7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최은혜는 공범으로서 박지영의 범행을 방조하고 직접 가담했습니다. 징역 5년에 처합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 전액을 배상하라. 방청석에서 작은 탄성이 나왔습니다. 함께 고소했던 다른 피해자들이었습니다. 박지영이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판사님, 너무 가혹합니다. 제가. 피고인은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법정을 채웠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미선은 법원을 나왔습니다. 서연이 엄마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끝났어? 응, 끝났어. 다행이다. 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더 이상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동대문 상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선아, 이겼다. 축하해. 미선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다들 고마워요. 여러분 도움이 아니었으면 못 이겼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거지. 상인회장이 미선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한 달 후 서연이 딸을 낳았습니다. 미선은 신생아실 앞에서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작은 손, 작은 발, 새 생명이었습니다. 엄마, 이름 뭐로 할까? 서연이 병상에서 물었습니다. 내가 정해. 엄마가 지어줘. 할머니가 지어주는 게 좋잖아. 미선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새봄이, 한새봄. 어때? 새봄이? 응. 새로운 봄이 온 거잖아. 우리한테.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좋아. 새봄이. 우리 새봄이. 병원에서 퇴원한 서연은 미선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습니다. 미선은 기꺼이 딸과 손녀를 받아들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폐만 끼치네. 무슨 소리야. 얼마나 좋은데. 집이 환해졌어. 미선은 손녀를 안고 있었습니다. 새봄이는 할머니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 회사 복직할까봐. 내가 결정해. 엄마가 새봄이 봐줄 수 있어. 근데 엄마도 일해야 하잖아. 괜찮아. 가게에 직원 있으니까. 그리고 새봄이랑 있는 게 더 좋아. 서연은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엄마, 고마워. 진짜 고마워.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그날 밤 서연은 새봄이를 재우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미선은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박지영한테 받은 돈은 얼마나 돼? 3억 중에 1억 5천 받았어. 나머지는 박지영이 도박으로 다 날려서 못 받을 것 같아. 그럼 손해가 크네. 괜찮아. 1억 5천이면 다행이야. 아예 못 받을 줄 알았는데. 미선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아니야. 그 사람이 나쁜 거지. 너는 피해자야. 근데 엄마가 말렸잖아. 내가 엄마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미선은 장부를 덮었습니다. 서연아, 지난 일은 지난 일이야. 이제 앞으로를 봐야지. 앞으로? 응. 너는 회사 복직하고 나는 가게 계속하고
우리 세봄이는 예쁘게 크고. 서연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6개월 후 서연은 회사에 복직했습니다. 워킹맘으로 바쁜 일상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미선은 낮에는 가게 일을 하고 저녁에는 손녀를 돌봤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동대문 가게에 서연이 세봄이를 안고 찾아왔습니다. 엄마, 왔어? 세봄이, 오랜만이다. 미선이 손녀를 안았습니다. 세봄이는 벌써 많이 컸습니다. 할머니를 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엄마, 요즘 가게 잘 돼? 응. 요즘 온라인으로도 주문 많이 들어와. 진짜? 엄마가 온라인을? 그럼 나도 배우는 거야. 젊은 직원이 가르쳐줘서. 서연은 감탄했습니다. 58배 엄마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엄마, 대단해. 뭐가 대단해. 살아남으려면 변해야지. 그때 옆 가게 주인이 들어왔습니다. 미선아, 오늘 저녁에 상인회 모임 있는데 올 거야? 응, 갈게. 서연이도 왔네. 오랜만이다. 세봄이 많이 컸네. 안녕하세요. 엄마, 덕분에 잘 크고 있어요. 미선이가 손녀 키우느라 정말 행복해해. 맨날 세봄이 자랑이야. 옆 가게 주인이 웃으며 나갔습니다. 서연이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힘들지 않아? 가게도 하고 세봄이도 봐주고. 아니야, 행복해. 진짜? 응, 너희가 있어서 엄마는 행복해. 서연은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도 행복해. 엄마가 있어서. 1년 후 미선은 쉰아홉이 되었습니다. 동대문 시장에서 31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세봄이는 돌이 지났습니다. 이제 아장아장 걸어다니며 할머니를 쫓아다녔습니다. 서연은 회사에서 승진했습니다. 과장이 되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지만 당당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세 사람은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세봄이가 비둘기를 보고 웃었습니다. 그래, 세봄아. 새야. 미선이 손녀를 안아 올렸습니다. 서연이 옆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엄마, 세봄이랑 사진 찍어. 좋지. 카메라 앞에서 미선은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며 미선이 말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너한테 미안한 게 하나 있어. 뭐? 내가 결혼할 때 더 신중하게 봐줬어야 했는데 엄마가 경험이 있었으면서도 제대로 못 막았어.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엄마는 말렸어. 내가 안 들은 거지. 그래도 엄마, 이제 됐어. 오히려 그 일 때문에 나 많이 배웠어. 세상이 만만하지 않다는 것.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미선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엄마, 나 정말 엄마 존경해. 혼자서 나 키우고 사업하고 이번 일도 포기하지 않고 해결하고. 나도 혼자 한 거 아니야. 동대문 식구들이 도와줬잖아. 그래도 엄마가 대단해. 나도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 너도 충분히 강해. 혼자서 세봄이 키우면서 일도 하잖아. 모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세봄이가 할머니 무릎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엄마, 세봄이 키우면서 느꼈어.
엄마가 나 키울 때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냥 사는 거지. 힘들다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 맞아. 포기할 수 없지.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공원에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미선은 잠든 손녀를 안고 일어섰습니다. 집에 가자. 저녁 해줄게. 응, 엄마. 세 사람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손녀. 세 세대의 여자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생각했습니다. 31년 전, 2살배기 딸을 업고 동대문에 왔던 그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기를 당하고 돈을 잃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딸과 손녀가 있었으니까요. 엄마, 뭐 생각해? 아무것도. 그냥 행복하다고 생각했어. 나도 행복해. 저녁 식탁에서 세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세봄이는 할머니가 떠먹여주는 밥을 잘 먹었습니다. 세봄아, 우리 세봄이 참 잘 먹네. 엄마, 세봄이가 엄마 닮아서 밥을 잘 먹나 봐. 그럼 좋지. 잘 먹어야 크지.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며 서연이 물었습니다. 엄마, 앞으로 계획 있어? 계획. 그냥 가게 계속하고 세봄이 보고 너 응원하고. 그게 다야? 응. 그게 엄마한테는 가장 큰 행복이야. 서연은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창밖으로 동대문 시장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31년 전에도, 오늘도, 내일도 저 불빛은 계속될 것입니다. 미선은 창문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아프고 때론 배신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새로운 봄은 옵니다. 새봄이처럼, 우리의 새로운 봄처럼. 미선은 잠든 손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에 가게 문을 열 것입니다. 31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용기입니다. 오늘의 고민도 어제의 후회도 모두 내일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인생이막에서는 매주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인생이막이 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